제가 가리키고 있는 수강생 그림인데요. 이런 느낌이 바로 초크아트예요. 제가 듣기로는 이 분필로 그림을 그려서 직장인 월급보다 네. 더 벌 수 있다고 하는데 한 달에 한 월 300 정도 벌려면은 네네. 이 그림을 몇 장 정도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저런 거 그리는 사람은 얼마나 버나 궁금하실 거예요. 네네. 저는 이제 초크아트 업계에서 한 10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요건 한 8만 원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이고 80만 원짜리 그림이라면 그림 사이즈로만 보면 이거 10배 정도 되겠죠? 평균으로 말씀드릴 때 한 7, 8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가장 많이 외주를 받는 그림의 가격도 보통 그 가격대 선이 많은데 그런 그림으로 봤을 때 뭐 일주일에 한 장씩 그려서 한 달에 4개가 되겠죠? 그렇게 가면은 한 300만 원 좀 넘게 벌 수 있다고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크아트는 우리가 쉽게 음식점이나 이제 카페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검은색 흑판에 화려한 색감으로 이렇게 메뉴를 쓴다거나 그 음식을 표현해서 그려놓는다거나 벽화로 표현이 된다거나 분필 느낌을 최대한 내는 그런 오일 파스텔로 작업을 해요. 이렇게 보시면 좀 분필 느낌이 납니다. 네. 이렇게 외주 형식으로 네. 가게들의 그림을 그려서 파는 네. 것만 네네. 수입이 되는지 그 밖에 좀 다른 수입 구조? 파이프라인이 네네.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네. 제가 수입을 내는 가장 1순위 분야는 메뉴판하고 그리고 이제 벽에 그림 그리는 벽화, 이벤트나 공지 이런 알림에 대한 그림들 그런 걸 많이 그리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기술을 배우러 오시는 우리 수강생들을 제가 교육하는 수입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하고 있고 또 정규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규 과정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목적과 비슷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결혼을 앞둔 여자분들, 결혼 후에 직업을 다시 찾으려는 이제 주부분들 그런 분들이 많은데 보통 그런 분들 제가 교육하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저의 이제 수입원이죠. 그러면 네. 다시 정리하자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판 네. 그거 하나랑 이제 수강생을 모집해서 네. 클래스를 열어서 하는 이 두 가지 파이프라인을 갖고 계신데요. 네. 초크아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는지 좀 궁금한데 네. 어떤 거였나요? 저도 이제 직장인이었어요. 원래는 마케팅 업무도 했었고 뭐 정말 발품판 영업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제 나이가 29 정도 됐을 때 내가 결혼 후 그리고 아이 낳고 계속 회사 생활을 유지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조금씩 갖다가 아, 내 일을 해야겠다. 나만의 잡을 가져야겠다. 이제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뿜뿜뿜 막 나고 있었어요. 그러다 정말 결혼을 결혼 직후에 실행을 옮겼죠. 그때 그만두고, 그래, 이제 기술을 배우자. 그래서 배웠던 것이 초크아트였고, 배우면서 이제 또 많은 생각을 했죠.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뭐 이게 직업을 대체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외주를 첫 주문 받아가지고 제가 작업을 해서 딱 판매를 했을 때 그때 느꼈던 게 지금 10년째 잊혀지지 않고 계속 저의 그런 자극이 돼요. 공방 창업을 시작한 지 네. 얼마 만에 첫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오픈하고 저는 이제 그래도 운영되고 있던 공방을 인수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입이 조금씩이라도 발생은 했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스스로 그렇게 오더를 받은 거는 2-3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3달? 그 전에 제가 어떤 작업을 했었냐면 저의 이름을 알리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이제 명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가 몇 년도예요? 2009년, 10년 그때. 네. 동네마다 있는 그런 카페촌 그런 데를 그냥 차를 타고 가서 다 제가 발품을 다 팔았어요. 전단지를 네. 돌리신 거예요? 명함. 명함을 제가 제일 처음 만들었던 그 명함과 제 그림 사진 그거를 그때는 이제 전단지도 만들기 전이에요. 전단지까지도 아직 생각 못했을 때라 네. 사진첩을 들고 돌았어요. 그래서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보여드리고, 포트폴리오 이렇게 네네네. 할 수 있다. 보여드릴 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해도 모르시고.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그것도 이제 요령을 많이 하면서 터득을 했어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어서 제 채널에서 그 엄마의 창업이란 카테고리에서 제 발품 팔던 영업 시절 얘기, 뭐 아이 카시트에 태우고 다니면서 영업했던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로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했던 거더라고요. 네. 그 말이 진짜 정답이었어요. 애기 나오고 나니까 내가 어떤 활동을 하기가 이제 제약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나는 아직도 홍보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온라인 광고는 왜냐면 그때는 SNS 활성화되기 전이라 10년 전이었으니까. 유료 광고를 네, 그쵸. 10년 전이니까 네. 유료 광고를 막 했었는데 광고비 부담되고 나 이거 나가서 알려야 된다. 정말 애를 그냥 뒷좌석에 카시트에 태우고 카페촌을 돈 적도 있어요. 뭐 정말 어떤 때는 그냥 안고 들어가서 영업을 바로 한 건 아니고 안고 들어가서 이제 차를 한 잔 마시죠. 품위 있게 차를 네. 마시면서 사장님하고 살짝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트면서 제가 이런 일을 합니다.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때만 해도 이게 뭐 어려운 건가? 그냥 나는 너무 자연스럽고 재밌고 편한데 근데 제가 가르치는 수강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민망해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니? 그래서 네. 저는 그냥 즐겼어요. 재밌었어요. 아이를 안고 먼저 커피 하나를 주문한 다음에 네. 마시다가 사장님한테 한마디 건네는 그 순간이 네. 되게 중요 네. 포인트 같은데 네, 어떻게 네, 말을 건네셨는지 사장님한테 네. 처음 한 그 첫 마디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은 카페가 너무 예뻐요. 이런 말 있잖아요. 커피 너무 맛있네. 막 이런 칭찬. 제일 접근하기 좋은 거는 여기 이 카페 공간에 대한 칭찬. 그런 걸로 호감을 먼저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뭐 애기 엄마세요? 뭐 그러면은 저 일도 해요.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 그것도 케바케고 분위기 봐서 그냥 정말 직접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는 누구입니다, 어떠냐면, 이렇게? 네, 저는 이런 일을 해요 하고 바로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이 집에 예쁜 글씨가 하나도 없을 때 카페는 너무 예쁜데 그림 하나 메뉴판이 너무 퀄리티가 안 좋거나 사장님이 신경을 거기까지 못 쓴 것 같다는 느낌이 팍 오면 저는 그때 내밀죠. 그러면은 저 이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데스크 이 계산하는 네네네. 거기에 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거 하는데 뭐 약간 분위기가 너무 예쁜데 네. 이 포인트 하나만 잘해도 네네네. 괜찮을 것 같다 네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제안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말이 또 표정 보면 알거든요.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고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특히 손님 많을 때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가하실 때나 이런 저만의 또 그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사장님이 조금 이렇게 두리번 약간 일거리 없으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말씀드리면서 여기 그림 예쁜 거 걸면은 너무 예쁘겠다. 너무 어울리실 것 같다. 제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로 막 해드릴 수 있고 또 제 블로그에 올려서 홍보해드리고 제가 하고 있는 그런 홍보 거기도 항상 올리거든요. 블로그나 인스타 거기까지 이게 얘기를 드리면은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은 이제 저는 작상인 취급 당하고 나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네. 좀 카페가 한적한 시간대 네. 그리고 내가 딱 들어가려고 했을 때 네.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약간 사장님이 좀 심심해하는 느낌? 네, 그런 그리고 상황에 또 중요한 건 인상 좋은 분. 인상 좋은 분. 네. 네, 그리고 무서우면 말 못 걸고요. 카페가 네. 예쁜데 뭔가 초크아트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쵸, 곳을 그쵸. 이렇게 좀 보고서 네. 들어가서 용기 내서 네네. 얘기를 하시는 저 자리에 거구나. 딱 벽화 하나 그리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은 살짝 제안을 드리면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렇게 바로는 아니어도 알고 계시다가 연락 오시는 경우들이 그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네. 영어 꿀팁이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지금은 충분히 소셜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걸로 정말 사진 한 장, 글 한 문장 이런 걸로 어필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그것까지 같이 하면 더 좋겠죠. 그쵸. 왜냐면 그게 신선하잖아요. 그쵸. 요새 누가 자기 그림 들고 와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순수하게 영어를 홍보하는 사람 한다는 없잖아요. 제가 네. 오히려 더 먹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다만 조금 두렵거나 네네. 이제 거절 당할까봐 네네. 겁이 나서 그런 것일 뿐이고 할 수 있다면 다방면으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는 거는 전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현실적인 또 그 현타가 온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네.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기도 없을 때 신혼 때 그때 이제 제가 백화점을 갔는데 백화점 가면은 우리들이 많이 가는 층은 2층 아니면 3층 거기 여성 의류 매장을 돌고 네.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쁜 옷들 구경하면서 막 예쁘다 봄옷인데 저것도 입고 싶고 저것도 입고 싶고 막 눈에 들어오는 게 많은데 제가 결혼식을 하기 전과 상황이 너무 바뀌었다는 거를 그때 거기 서서
너무 몸소 느꼈어요. 내가 지금 두 군데서 옷이 마음에 드는데 한 개도 사기가 계속 마음이 여기 한 켠이 불편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결혼하신 이거 분들은 쇼핑백. 느끼실 거예요. 네. 맞아. 이 쇼핑백 들고 가면은 남편이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볼 거고 아. 얼만데 물어볼 거고 아. 이런 그냥 그런 관심 자체가 여자들은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거 뭐 세일이야 라고 하기도 하고 원 플러스 원이야 이렇게 막 거짓말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딱 현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는 내 돈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남편이 준 생활비로 내가 그걸로 이번 달에 옷을 뭐 이걸 살게 이런 허락을 받는 절차 자체를 좀 피하고 나 이거 뭐 샀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창업을 생각한 것도 한 가지 이유였던 것 같아요. 아이를 이제 양육할 때 네. 시댁이나 이제 친정집에서 네. 좀 도움을 줄 때 그런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제가 이거 일을 하면서 네. 저희 이제 시댁 같은 경우는 신랑을 비롯해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되게 적극적으로 저를 지원을 해주시고 아이들 케어 많이 맡아서 해주시면서 제가 일할 수 있게 많이 으쌰으쌰 해주셨는데 이제 반대로 친정은 싫어하셨어요. 다 비슷하겠죠? 딸 가진 엄마 마음이. 네. 내 딸이 결혼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고생할 게 그 뻔히 보이는 거예요. 평생 또 이게 사업을 하신 부모님이시라 왜 그 고생길을 하려고 하냐? 너 뭐 임대료나 있냐? 뭐 이제 뭐 월세는 내겠냐? 뭐 갖가지 그런 잔소리들과 걱정들이 막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여기 완전히 지금 꽂혀버린 상태라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그냥 직진만 했어요. 그래서 설득해야 된다. 부모님한테도 조금 손을 벌리기도 했어요. 처음에 직장 다니면서 벌어오는 게 많지 않았어가지고 설득해서 제가 뭐 오래 할 생각 없다. 저 한번 짧게 해보고 또 경험 삼아 한번 해보겠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라. 많이 이제 설득을 했었고 또 시부모님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입장이셨어서 제가 또 조금 그때도 시아버지한테 이제 제가 사업 계획서를 아예 PPT로 만들어가지고 내밀었던 며느리거든요. 진짜요? 네, 그렇게 해서 조금 도움을 받고 양쪽에서 조금 도움 받아서 제가 뭐 하는 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공방을 얻고 사업자를 내고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 시아버지한테 사업 계획서를 네. 낸다는 그 발상 자체가 네. 되게 신선한데 네. 그 과정을 좀 더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당차죠. 근데 약간의 그 우기? 제가 이런 걸 해보겠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를 약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증명해 보이고 싶었고 잘 안 될 거다라는 생각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고 잘 될 거고 뭐 안 되는 시기가 오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복구는 해놓고 적겠다. 뭐 이런 약간 용기 같은 게 그땐 컸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자료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에 약간 그게 또 은근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회사 다닐 때 워낙 제안서 작업 많이 했었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남편이랑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가서 보여드렸더니 처음에는 진짜 뭐냐? 그러면서 이렇게 보이셨는데 네. 이제 앞에는 초코하트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하죠. 당연히 모르시죠. 몇 어르신들이. 페이지 분량이었어요? 많진 않았어요. 10장 내외예요. 10장 짧고 내외로? 임팩트 있게. 무조건 제안서는 네. 짧고 임팩트 있게. 특히 어르신들이 보실 거면 더더욱. 그래서 초코하트가 뭔지부터 사진이랑 설명 들어가고 제가 인수받는 거니까 그 전에 하셨던 선생님의 월 수입표까지 제가 어떻게 좀 얻었어요. 진짜? 그것까지도 공개하고 그리고 제 포부, 제 목표 이런 것도 좀 넣고 그때 당시 목표를 어떻게 하셨는지. 저랑 신랑이랑 월에 요 정도씩은 벌어서 요렇게 저축하고 뭐 몇 년 안에 어떻게 뭐 집을 이사를 어디로 해보고 이런 계획을 그냥 정확히는 아니어도 이런 거를 제가 서술로 풀어가지고 썼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보고 바로 그 다음날 저한테 그 보증금 투자를 일부를 딱 보내주시고 네. 아버님도 어려우셨어요. 절대 풍족한 집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어렵게 해주시는 걸 아는데도 그걸 또 낼름 받았네요. 저는 그래도 그렇게 했기 받아가지고.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10년 동안 맞아요. 사업을 잘 유지하고 네. 네. 다 갚았어요. 진짜 네. 큰 멋지시다. 돈은 아니었지만 빨리빨리 그거부터 갚자. 그다음에 갚아드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셨을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맞아요. 또 계속 아이들 육아를 도와주시니까 저는 나가서 항상 일을 할 때 그게 밑바탕이 돼요. 나의 성공이 곧 어머니의 성공이야. 내가 어머니의 공을 이렇게 접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아마 밖에서 네. 일하시는 그 워킹맘들은 맞아요. 그 어느 정도 내가 밖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그런 그 당위성 같은 거? 이런 걸 찾으려면 더 난 잘해야 돼. 꾸준히 계속 이겨내야 돼. 이런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나서 이제 여자들은 이제 나만 위한 게 아니라 네네네.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열심히 함으로써 맞아요. 나도 좋고 집안의 우리 보탬이 가족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네네네. 같아요.